여러분, 제가 왜 이제서야 이걸 알았을까?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 빼려고들 이거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저는 사람들이 살 빼려고 그저 하는 그런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청난 거더라고요. 이걸 20대에 알았더라면, 아니 딱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강 지키는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릴 적 주위에 안 씻겨 다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단식을 했어요. 숟가루 단식, 포도 단식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요. 저는 왜 저렇게 쫄쫄 굶어야 될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저한테 권유하지 않으시는 걸 아주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정말 돈 안 들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로원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나이 들면 소변, 대변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정말 몸에 독이라는 걸 제가 곁에서 생생하게 보았거든요. 자, 더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소변, 대변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걸 청소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음식 찌꺼기는 대변으로, 수분은 소변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청소법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자가 포식입니다. 영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지요. 오토는 스스로란 뜻이고 파지는 먹는다는 오리진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스로 먹는다? 이게 뭐냐 하면 세포의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노화된 세포 속에서 비실비실하는 미토콘드리아나 독성 단백질 찌꺼기들을 이증막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리소좀이라는 애가 와서 이것을 분해해서 그것을 재사용해서 세포를 만드는 그런 세포 기능이라고 해요. 이 오토파지라는 말은 1962년 벨기에 과학자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 자가 포식의 메커니즘을 밝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 분이 이로 인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연구할 것이 많아 보이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은 태어나고 일을 하다가 수명을 다해서 죽지요. 자, 젊었을 때는 이 세포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되면 이 세포 재생 능력이 느려져서 다쳐도 더디 낫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이 들어 비실비실하고 있는 이 세포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걸 재사용한다는 그런 오토파지, 그 속도를 높여준다면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회춘입니다. 회춘. 다들 젊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들 젊게 살고 싶고 되도록이면 노화를 늦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뇌에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서 생긴다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 뇌에 끼는 단백질 찌꺼기, 뭐가 청소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마구 잡수시는 영양제들, 홍삼, 인삼, 산삼, 혹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를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기능, 즉
자가 포식 기능이에요. 오토파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염증 억제, 단백질 찌꺼기 제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중화, 미토콘드리아 재생, 당뇨, 암, 알츠하이머, 그리고 헌팅턴 디지즈 같은 이런 신경질환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 물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 엄청나죠. 자, 그럼 어떨 때 이 오토파지, 자가 포식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쓸 영양분이 없어질 때입니다. 영양분을 딱 끊어주면요,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우리 세포들의 비상이 걸리는 거죠. 살아있어야 하는데 재료가 없어졌어요. 그럼 세포들이 굶겠죠. 그 신호가 오면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은 머리를 씁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먹어치워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자가 포식 기능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지난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20일 정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안 먹고 쫄쫄 굶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쓰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먹었어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경 이후에 식사량과 운동량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4kg 이상 늘었습니다. 매일매일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가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둘째,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볼 만 했습니다. 셋째, 저는 원래 아침을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곤 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스킵하면 하루 2kg도 괜찮을 듯 싶었습니다. 넷째, 저도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20일 정도 해본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체중이 4kg 정도 줄었습니다. 다시 몸이 가벼워졌죠. 아주 상쾌합니다, 지금. 둘째,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저 스스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보다 정말로 매 끼니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더 잘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넷째,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자,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저 하루 종일 음식을 안 먹고 쫄쫄 굶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물론 이거는 연습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한 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제 몸에 무리가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2끼로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6대 8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8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어도 되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첫째 날 그렇게 했어요. 16대 8. 그 전날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11시에 첫 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식사 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죠. 이 8시간 내에 2끼를 나눠 먹었습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에 운전해서 나가는데 첫날은 힘들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이렇게 힘들면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할 정도로 그랬어요. 정말로 첫날만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20시간 공복 유지하고 2끼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18시간 공복 유지하고 2끼 먹고 이런 식으로 저는 거의 18시간, 18시간 이상을 공복 유지를 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주말에는 들쑥날쑥해요. 그렇지만 제 스케줄에 맞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저의 기준은 18시간 공복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각자에게 맞게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토파지는 16시간 이상 공복이 유지되면 활성화되고 48시간 공복 유지를 할 때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48시간이면 이틀인데요. 저도 아직
하루 이틀 꼬박 단식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몸에 안 좋은 밀가루나 설탕은 멀리해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끼니를 먹을 때 매 끼니를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2끼로 하루를 버티고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저의 비결이었어요. 저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챙겨 먹고 조금 더 많이 먹었어요. 한 끼를 먹을 때 두둑하게 먹었죠. 저는 워낙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계란과 빨간 육류 대신 닭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매 끼니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했고 유기농 올리브유 볶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매 끼니 굉장히 오래 잘 씹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일간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원래 간식이나 주전부리를 잘 안 합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좋은 유기농 녹차와 여리게 탄 블랙커피를 마셔줬습니다. 그래서 공복을 잘 유지할 수 있었죠. 둘째, 저는 워낙 소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식탐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복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MSG나 진한 양념, 단짠맛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토파지를 위한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점. 첫째,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아침에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지 마세요. 셋째, 시력 저하나 어지럼증 등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내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잘 주무셔야 합니다. 여섯째, 이 2끼를 최적화해서 골고루 충분히 먹어줘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첫째,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3일 정도 간식을 끊어보세요. 간식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간식을 일단 3일 정도 끊어보시고 입이 출출하면 녹차나 각종 차 또는 블랙커피를 마셔주세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셋째, 공복 유지 시간과 관계없이 아침 식사를 한번 간단하게 하거나 걸러보세요. 아침을 두둑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침을 가볍게 드셔보시고요. 그다음 넷째, 저녁 드시는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다섯째, 몸 상태를 체크하며 공복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여섯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에게 보상을 주세요. 이것을 영어로는 cheat day라고 하는데요. 뭐 꼭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보상으로 주는 거죠. 드시고 싶으면요. 저의 경우는 유기농 칩스를 첫 끼를 먹을 때 간식으로 먹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요. 자, 어떠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회춘 방법,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공부해보고 직접 제 몸으로 실천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야, 난 싫어, 난 먹고 살아야 돼, 난 먹는 거에서 낙을 느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하려고 해요. 속이 너무너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정말 강력한 다이어트거든요.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 체험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지키며 행복하세요.